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인코텀즈 2020 문제 관련해서 모두 풀어봤고요. 혹시 푸시다가 질문사항이라던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온라인 Q&A라던가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저한테 와서 꼭 질문하시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URC, EURC가 있긴 한데 저희한테 우선 3대 협약이 중요하다 보니까 먼저 UCP 진행하고 그 이후에 URC와 EURC, EUCP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EURC랑 EUCP라는 이제 작은 협약들이 있는데 이 협약들을 이해를 하려면 사실 UCP와 URC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UCP를 보고 나서 EUCP를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UCP 먼저 좀 공부를 해주시고요. 우선 UCP 구성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가지고 UCP가 조항은 굉장히 적어요. 몇 개 안 되죠. 사실 39개. 그래서 CISG랑 비교를 해도 굉장히 작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아서 자, 일단 첫 번째 뭐로 나눴느냐? 저는 보통 1에서 6조까지로 먼저 나눠놨습니다. 1에서 6조까지로 해서 약간 여기가 어떻다? 총칙과도 같은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총칙. 그래서 뭐 UCP가 언제 적용이 되는지, 어떤 정의가 있는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할지, LC의 이 신용장의 성격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7에서 13조까지를 크게 하나 나눠가지고 제가 은행의 의무라고 나눠놨어요. 은행의 의무. 그래서 각각 이제 신용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은행이, 여러 종류의 은행이 연관이 되어 있죠. 그 각각의 은행의 역할은 무엇이며 얘네의 의무의 범주는 어떠한가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세 번째가 이제 14에서 16조 해가지고 뭐다? 심사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심사의 기준. 근데 이 심사는 어떤 심사? 서류 심사. 서류 심사를 할 때 은행이 어떻게 심사를 해야 하는지, 어떤 사항을 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7조에서 28조까지가 이제 심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사의 대상이 되는 서류. 그래서 은행에서는 뭘 본다? 서류만 본다. 그럼 그런 서류에는 어떤 서류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거 상업성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조항에서 이 서류는 이래야 돼. 요 서류는 요래야 돼. 라는 기준을 주고 있죠. 그리고 29조에서 32조까지는요. 약간 ETC, 기타 조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참고해 주어야 할 사항 등을 다루고 있고요. 33에서 37조까지가 은행의 면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에서 39조가 양도를 다루고 있죠. 양도. 해서 이렇게 크게 쪼개볼 수 있겠고요. 이 조항을 보실 때 항상 뭐랑 따라가셔라? 신용장의 결제 절차를 따라가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은 누구와 누구 간의 계약이 있고 나서 만들어진다? 우선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거래할 건데 신용장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면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 둘 중에 누가 신용장 개설을 의뢰해요? 그렇죠. 매수인 쪽에서 신용장 개설을 의뢰를 합니다. 자, 이 순간부터 더 이상 매도인과 매수인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뭐와 뭐로 부른다? beneficiary와 applicant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어떤 단계에서 내가 무역 결제냐 운송이냐의 단계에서 어느 당사자를 뭐라고 지칭하느냐를 꼭 잡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applicant가 어떻게 해요? applicant가 issuing bank에게 뭐를 한다? 발행 의뢰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신용장을 언제까지 열어줘?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신용장 발행 계약에 의해서 신용장이 통지가 된다라는 거죠. 신용장이 요렇게 통지가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다? 이 신용장 통지와 발행 의뢰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독립적인 계약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용장 UCP 상에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전혀 별개의 계약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슈잉 뱅크가 통지를 하면은 베네피시어리는 어떻게 한다? 너미네이티드 뱅크가 있다면 이 뱅크에게 뭘 갖고 가요? 내가 이제 물건 만들고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서류를 가져다 놔죠. 서류를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너미네이티드 뱅크는 어떻게 한다? 심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서류를. 제시된 서류를 뭐에 맞춰서 이 심사의 기준과 이 서류의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일치를 하면 뭘 해요? 일치를 하면 UCP 15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일치하니까 지급을 해주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주겠죠. 만약에 일치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16조에 따라서 반송을 하거나
보완해와 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거 포기할래? 라고 물어보거나 어떤 16조에 따른 조치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심사를 하고 이렇게 돈을 전달을 해주겠죠. 돈을 전달을 하면은 베네피시어는 어때요? 나는 내 역할 끝났어. 난 이제 서류 받았고 돈 받았고 다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서류를 너미네이트 뱅크는 어떻게 한다? 또 이슈잉 뱅크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서류를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이슈잉 뱅크는 어떻게 해요? 고마워. 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뭘 해줘야 한다? 돈을 마찬가지로 물어줘야 한다. 왜? 이 신용장 거래의 원래 당사자는 이슈잉 뱅크다라는 거죠. 너미네이트 뱅크는 중간 당사자일 뿐이고, 그래서 이 은행에서 요 은행으로 가는 절차를 뭐라고 불러요? 상환이라고 부르죠. reimbursement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상환까지 마치고 나면 그 서류를 어떻게 한다? 어플리컨트한테 전달을 해준다. 어플리컨트는 전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용장 대금을 이슈잉 뱅크에게 갚아줘야겠죠. 그렇지만 UCP에서는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는 와중에 이제 당사자가 벌써 여러 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당사자 베네피시어리와 이슈잉 뱅크가 있고요. 또 어떤 당사자가 있어요? 신용장 변경 통지를 할 때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는 세 당사자 중에 하나 컨퍼밍 뱅크가 있겠습니다. 해서 현실적으로는 컨퍼밍 뱅크라는 존재를 쓰는 신용장이 잘 없지만 이제 UCP에서는 어떻다? 이슈잉 뱅크와 컨퍼밍 뱅크는 같은 지위를 가져요. 거의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당사자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장 변경 통지를 할 때에도 매우 중요한 당사자로 들어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 당사자 있고 또 어떤 당사자가 있다? 통지를 하기 위한 통지은행이 존재를 하고요. 이제 지정을 함으로써 신용장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지정은행이 존재를 하고요. 또 뭐가 있어요? 요 상환만을 하는 reimbursing bank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은행들에 대해서 의무를 규정을 해놨는데 어떻게 규정했냐? 이슈잉 뱅크 7조, 컨퍼밍 뱅크 8조, 어드바이징 뱅크 9조, 그다음에 너미네이티드 뱅크 12조, 리임버싱 뱅크 13조. 이렇게 각 조항에서 은행별로 의무를 나열했다라는 거예요. 의무를 나열해놓고 이 은행들은 뭘 한다? 서류를 심사하거나 상환을 하거나 통지를 하거나. 근데 이 서류의 심사가 뭐다? 가장 메인 의무다. 그래서 이 메인 의무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만큼을 규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심사를 함에 있어서 뭘 봐라? UCP 저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아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에 대한 기준을 쫙쫙쫙 나열을 해놓고 자, 그래 놓으니까 은행이 어때요? 내가 그럼 심사 잘못해서 돈 잘못 주면은 내 잘못이 되는 거네? 나 안 해. 신용장 이걸 뭐하러 해? 라고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은행한테 면책 기준을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했어도 뭐 사실하고 달라도 너한테 묻지 않을게. 이거 너 면책이야. 라고 면책을 규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절차 하나가 남죠. 굉장히 복잡한 거였는데 양도라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트랜스퍼라는 절차죠. 그래서 이 트랜스퍼라는 절차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에서 누가 하나 더 생겨요? 베네피시어리가 하나 더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세컨드 베네피시어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베네피시어리에게 어떻게 이슈잉 뱅크로 하여금 이 본인이 언더테이킹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양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용장 양도라고 다루고 있고요. 여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별도의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쯤에 관련 문제 풀어보면서 양도는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UCP는 절차와 반드시 따라가야 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왜 어려울 수밖에 없냐? 일단 신용장 절차 해본 적 없죠. 누구도 사실 기업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상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CISG나 인코텀즈와 달리 UCP는 굉장히 나열식이다라는 거예요. 왜 나열을 해놨겠어요?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필요해. 적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해. 적어요. 그냥 기준을 쫙쫙쫙쫙 나열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밖에 없다. 복잡하고 길고 나열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문구 하나하나를 암기한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CP는 절차와 함께 해가지고 이해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조부터 6조까지 관련 문제 풀어볼 건데요. 1조부터 6조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래서 1조는 어때요? 적용의 원칙 다루고 있었고요. 2조는 정의, 3조는 해석, 4조, 5조는 뭐예요? 신용장의 원칙이었죠. 각각 독립성, 추상성 다루고 있었고요. 6조는
신용장의 사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용장의 사용을 다루고 있는데 시험이 와장창 나오는 건 바로 여기였죠. 2조와 3조. 자, 그러면 2조의 성격과 3조의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2조는 뭐예요? 2조는 신용장 각각의 당사자는 어떤 당사자이며 신용장 각각의 절차는 이런 절차야 라는 거를 규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해석은 뭐냐? 해석은 자, 내가 신용장을 하나 받았어. 그리고 이 신용장에 심사 대상이 되는 서류가 있어. 은행이 이걸 딱 봐요. 은행이 딱 보고 LC에서 애플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래 대상 물건은 300박스의 애플스야 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내가 심사를 하려는 게 CI,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이었는데 이 상업송장에는 베네피시어리가 뭐라고 적었느냐 300박스에 애플을 거래할 거야 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은행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서류만 봐야 돼. 근데 어때요? 단수, 복수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라는 데에서 이제 서로 의견 차이가 생기겠죠. 어떤 은행은 이건 다른 거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서류야. 보완을 하든가 나는 돈 못 줘. 라고 할 테고 어떤 은행은 야, 이 정도 차이를 가지고 뭐 앞에 수량 맞지 단위 맞지 다를 게 뭐 있어? 우리는 수리해 줄게. 라고 여기저기서 서류에 이런 뭐랄까 일치성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면 어떻다? 신용장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을 모두 반영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해석이라는 데에서 신용장상의 문구를 보거나 어떤 서류상의 문구를 볼 때 특정한 기준, 해석 기준을 정해준 거고요. 여기 해석 기준에서 뭐라 그래요? 신용장이나 서류에서 단수와 복수는 동일하게 취급하겠다. 즉 뭐다? 300 애플스라고 해놓고 애플이라고 적어도 이 서류는 오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서 적어놓은 게 해석이라는 거고요.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날짜와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날짜, on or about이라던가 뭐 from, after 같은 내용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기출 많이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세부 내용은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제가 더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198페이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